늦여름, 철진한 바닷가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물속도, 선탠을 즐기던 모래사장도 왠지 쓸쓸하기만 하고. 그런데 민정 씨는 홀로 뭘 하는 거죠? 여러분, 비도 오고 이렇게 바닷가에 저 혼자 덩그러니 이 거친 파도가 저의 이 외로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 이 해안가에 아주 오래전부터 엄청 많이 자생하던 이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딨니? 도대체 뭘 찾겠다는 거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뭐 잃어버린 사람 마냥 헤매고는 다니는데 가만 해안가에 자생하던 이것이라고 했나요? 그게 대체 뭘까요? 대빵풍아! 대빵풍아 어딨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곳 해안가에 네. 그 갯빵풍 있잖아요. 갯빵풍. 네, 갯빵풍 있죠. 갯빵풍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현재는 해안가에서 갯방풍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예 볼 수가 없나요? 한두 개체는 있겠지만 거의 좀 희귀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찾아보기가. 그럼 어떡해요? 저 오늘 갯빵풍 못 보면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갯방풍을 보시려면은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가시죠. 네. 어딘가요? 가시죠. 청정자연 동해안의 갯방풍을 소개합니다. 함께 간 곳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원입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안가에 자생하던 갯방풍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험 재배하고 있죠. 현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특화 작물로 정부 지정을 받은 강릉 갯방풍은 해방풍, 빈방풍, 해사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닷가 모래땅에서 잘 자랍니다. 타원형의 잎은 뾰족뾰족 불규칙한 톱니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곳에 있는 이 모든 갯방풍이 다 연구 개발한 그 갯방풍인 거예요? 예, 현재는 강릉시 특화 작물로 해서 농가 소득원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갯방풍을 키우고자 하는 농가에 묘종과 종자를 분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묘종 300상자와 종자 15kg을 유상 분양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갯방풍 재배하는 곳 맞나요? 조금 전 본 것은 육묘, 즉 어린 상태의 갯방풍이었다면 이곳에 있는 건 3년 정도 자란 재배포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 실험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바닷가에서 자라는 갯방풍이 뿌리가 좀 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에 자라는 갯방풍들도 뿌리가 좀 긴가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갯방풍이 약 4년 정도 된 건데요. 우와.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자라는 거는 모래사장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길게 수직으로 내려가지만 이런 밭에서는 안에 장애물, 돌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길게 못 뻗고 있습니다. 와, 뿌리가 산삼처럼 오,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지하부 뿌리는 약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우에 지상부 잎은 나물이나 아니면 샐러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약으로도 그리고 음식으로도 먹는다는 갯방풍. 허균 선생이 지은 음식품 평책 도문대작에도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여름, 한여름에 더웠을 때 그 무더위에 지쳐서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도 잃고 입맛도 잃고 했을 때 그 향이 강한 갯방풍 음식을 나물로 무쳐 먹으면서 식욕 회복을 통해서 체력 회복도 하고 또 방풍이 가진 이 효과 때문에 그 기관지 쪽이 말라서 마른 기침이라든지 해수, 천식 등 만성 기관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그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환기라든지 감초라든지
둥글레 등하고 같이 말려서 차로 드시면 기관지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에도 좋고 농가 소득도 올려주는 갯방풍. 이 갯방풍이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는 떡집 아닌가요? 제대로 찾아간 건 맞다고요. 이곳은 바로 떡집인데요. 갯방풍 떡을 만들고 있죠. 과연 어떻게 떡으로 변신을 하는 걸까요? 선생님, 지금 이 가루가 어떤 가루예요? 이게 갯방풍 분말이에요. 이거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런 편하게 이제 하게끔 만들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갯방풍 가루구나. 그럼 이거를 이제 떡에다가 넣는 건가요? 예. 맵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부풀린 뒤 틀에 넣어 찌는 기정떡, 일명 술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찜통 사우나를 마치고 초록빛깔 상큼한 갯방풍 기정떡 완성! 드디어 갯방풍 떡이 완성된 건가요? 예,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먹기 좋게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먹기 좋은 떡이 맛도 좋겠죠?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적당한 크기로 자른 갯방풍 기정떡. 맛이 궁금한데요? 갯방풍이 저는 그 분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약간 씁쓸한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맛은 전혀 안 나고 아주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갯방풍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바로 갯방풍을 이용해 차를 만드는 공장이죠. 깨끗하게 건조시킨 갯방풍 잎을 5번 덮어서 불순물을 말끔히 걸러낸 뒤 곱게 분쇄해 티백으로 만드는 갯방풍 차. 갯방풍의 인기가 아주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떡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국수로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식품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차로도 또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갯방풍 티백으로 한번 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선생님? 예, 제가 한번 타드려 볼게요. 네. 다른 일제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원재료로 만든 갯방풍차는 분말가루로 또는 티백으로 마실 수 있는데요. 보기엔 녹차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맑은 빛을 띱니다. 카페인이 거의 없어서 여러 잔을 마셔도 속쓰림이 없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맛이 깔끔하고요. 볶아서 그런지 구수한 맛도 좀 강해요. 그렇다고 전 약간 좀 씁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향도 보통 뭐 어린 아이들도 잘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은은한 향이 풍겨져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요즘에 이제 곧 가을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약간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차 한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턴가 바닷가에서 모습을 감추었던 갯방풍이 육지에서 새롭게 부활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독특한 맛과 향기로 입맛을 돋우고 풍부한 영양으로 건강까지 챙겨주는 갯방풍이 보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속리산에 가 있는데요. 어머니같이 너른 품을 품고 있는 속리산을 화폭에 옮기는 화가. 고향 속리산의 넉넉함을 닮아가고 있는 화가 김은숙 씨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소나기가 한바탕 내렸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보은의 한 화실을 찾았는데요. 오늘도 그림 삼매경에 푹 빠진 그녀, 화가 김은숙 씨입니다. 어릴 적부터 대학원을 거쳐 지금까지 붓을 놓아본 적이 없을 만큼 자석에 이끌리듯 화가가 되었습니다. 속리산 아래에 화실을 열고
주로 자연, 꽃, 산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는데요. 밝고 따뜻한 화풍은 그녀의 쾌활한 성격을 꼭 닮았습니다. 은숙 씨는 왜 화가가 되었을까요? 그림이 좋더라고요. 미대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다른 데를 갈까 하다가 도저히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림 그리는 것이 운명이 된 그녀. 은숙 씨의 고향은 충북 보은이지만 결혼과 함께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화실을 고향에 둘 만큼 발걸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습니다. 어딜 가려는지 그림 도구며 이것저것 챙겨서 화실을 나서는데요. 어디 그림 여행이라도 떠나는 걸까요? 그녀가 향한 곳은 우리나라 8경 가운데 하나인 속리산. 특히 여름엔 시원한 물과 푸른 소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 새심정을 지나 경업대에 가는 길목에 은숙 씨의 고향집이 있답니다. 어린 시절 속리산은 그녀의 놀이터이자 친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항상 그 바위를 보면은 친구 같고 물고기도 친구고 이게 그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올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려 1시간 반이나 걸어 도착한 그녀의 집은 다름 아닌 속리산에 하나밖에 없는 산장입니다. 속리산 산장지기의 막내딸인 그녀. 집에 도착해서는 부모님께 하듯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5년 문을 연 이후 52년간 속리산의 정겨운 숙소이자 응급소였던 곳. 은숙 씨가 나고 자란 집인데요.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새벽 2시, 3시 일어나셔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글씨 쓰시고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먹냄새, 향냄새 향을 하나 딱 꽂고 이제 붓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또 스케일이 굉장히 자그마하지만 큰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빵끝 쓰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싹 청소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으셨나. 삶이 힘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무한부시를 베풀곤 했는데요. 그때 당시 신혼부부는 물론 정계 인사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은숙 씨와 가족들은 산장문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손님들 또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곳을 다시 찾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달라는 바람과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산장은 이렇게 주인과 손님 모두에게 대를 이은 추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25살 때 보은에 첫 발령받은 선생님이 40년이 지나서 25을 바라보는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기억이. 40여 년 전 그날 그 기억.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왔었던 분들이 다시 또 이제 그 자식들하고 오기도 하고. 집이 이제 요새는 이제 하루하루 그 변화가 빠른데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 뭐.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리산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이 나고 자란 산으로 돌아와 그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늘 품어주는 속리산을 소재로 말입니다. 이제 산이 제 무대면서 배경이면서 부모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속리산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산이 돼가는 느낌, 산과 동화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바위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너무 편한 거야.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뭐 네. 하니까 따뜻하다고. 몰라봤어요. 텔레비 나간다고.
산장에 묵으러 오는 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애쓰셨어요, 오시느라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조금? 네. 누가 받으셔서? 받았어요. 그랬어요. 무슨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물에다 싹 날려버려. 네, 그러려고 왔어요. 늘 반가운 사람들. 이쁘게 찍어주세요. 꽃이 더 이쁜가, 내가 더 이쁜가. 두 분 사이가 참 재밌네요. 오랜만에 들른 동생처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셔요. 작년에 한번 와보게 됐어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작년에 2번을 더 왔어요. 속리산을 속세와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은 정말로 속세의 기억이 아득해져요. 마음을 비우고 몸을 비우는 곳이라는 은숙시내 산장. 52년 세월의 흔적이 산장도 비켜갈 수는 없겠죠. 그래도 늘 무사히 이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은숙 씨는 매일 정성스레 쓸고 닦고 치우는데요.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그저 맘 편히 있다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 낯이 많이 익으시죠? 고 김영삼 대통령 글씨인데 그 70년 초반에 산장에 오셨을 때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글씨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신 후에 와서 1988년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써서 연습을 그동안 해서 왔다고.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철기 이범석 장군의 글씨도 보이는데요. 아버지의 붓글씨 선물에 손님들도 이렇게 글을 남기고 가곤 했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은숙 씨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누군가가 그립고 보고 싶은가 본데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면 이곳을 찾곤 합니다. 스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기 올라가면 문양대로. 아 맞아요 스님. 비가 오니까 이리 왔구나. 아니에요 스님. 아예 더운데. 농담을 던지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월성 큰 스님. 오빠들은 대전에서 지금 살고 있고. 네, 다 잘 계세요. 예.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6남매를 이제 낳아서 거기서 이제 키웠는데 남자들은 모두 다 자기네들 모두 직장 찾아서 살 길 찾아서 나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보고 지키고 있다고. 좋으니까 있죠, 스님. 옆에 스님도 계시고. 은숙 씨는 월성 스님을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월성 스님은 그런 그녀를 늘 위로해 줍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면 산장지기의 딸이 아닌 화가로 돌아오는 시간. 요즘 은숙 씨는 보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녀 마음속 속리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산들이 구름 때문에 온무 때문에 하나의 섬들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 산에 왔지만 근데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의 그림은 어느새 바람을 담고 나무를 담고 산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논문의 결론에 제가 이제 제 그림을 보는 이들이 그 평화와 휴식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결론을 맺었었거든요. 그때는 좀 막연했었는데 진짜로 제 그림으로 인해서 아니 산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평생 속리산의 넉넉함을 배우며 그 마음을 자신의 화폭에 담고 있는 화가 김은숙. 산장지기의 딸로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고 자신의 지난 삶이 담긴 산장도 열심히 지켜가고 있는데요. 그녀가 앞으로 세상에 쏟아놓을 속리산 그림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대구의 명산 팔공산, 그 가운데 그 아래 동화천 달맞이길입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풍경이 너무 예쁜데요. 주변에 단풍도 정말 예쁘게 물들었고요. 게다가 또 옆에는 천이 흐르고 있고, 대체 이 아름다운 장소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요. 요즘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아주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좀 힘들다, 혹은 나 좀 지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딱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힐링 야행 저와 함께 가시죠. 두둥실 밤하늘에 걸린 보름달 아래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가을밤을 밝힙니다. 달 봐라! 저기 달이다! 동화천 달맞이길 슈퍼 그레이! 음력 9월 15일 깊어진 가을을 알리는 달이 차올랐습니다. 팔공산의 새로운 명물이 될 동화천 달맞이길, 그 야한 밤 속으로 안내할게요. 가을색이 완연해진 지난 11월 3일. 팔공산 동화천 주변에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팔공산의 밤을 걷는 이름하여 힐링 야행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길거리 현수막 보고 동구청에서 뭐 몇 달마다 한 번씩 보름달 뜰 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아까 비가 살짝 내렸는데 지금 또 보면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잠타면 이렇게 또 달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공산에서 금호강으로 흐르는 동화천. 올해 3월부터 진행된 생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냇물은 생명을 얻고 산책로인 달맞이길도 조성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힐링할 수 있을까? 그런 네. 명소화 사업을 하나 그 꼭지 중에 하나인데 이 동화천 달맞이길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성되는 구간이 약 한 1.6km 구간, 나머지 미완성 구간이 1.1km 구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완성되는 길이라도 PPL 마음 좀 풀어보고 네. 달도 맞으면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에 앞서 한자 한자 마음속에 품어온 소원들을 정성스레 써보고요. 깜깜한 발길을 밝혀줄 청사초롱에 예쁘게 달아봅니다. 우리 가족 건강 제일 로또 1등이요. 전 가족 건강도 썼습니다. 가족의 건강부터 로또 1등의 야망까지. 그럼 전 소원 뭘 썼을까요? 청사초롱에 이렇게 소원 썼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겠다, 좀 있으면 보름달도 뜨겠다, 달림 보면서 한 번 더 이 소원 빌려고요. 언제나 지금처럼 평온한 마음을 주는 감사함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1회 팔공산 동화천 힐링 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리니 제법 쌀쌀해진 날씨. 코스는 짧은 편이지만 걷기 전 간단한 맨손 체조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요. 휘영청 달빛 아래 드디어 동화천 달맞이길 힐링 야행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불을 밝힌 청사초롱 불빛을 앞세워 모처럼 가을밤의 정취에 취해보는데요. 달 봐라! 저기 달이다! 진짜 예쁘다! 소원 빌어봅시다! 오늘 달도 둥글게 잘 떴고 오늘 우리 그 시민들하고 같이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또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 옛날 홀레길을 밝혀주던 청사초롱. 자그마한 불빛 하나 의지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기말고사 올백 맞는 거요. 저 소원 적었어요. 기말고사 올백. 소원이라 적었어요, 사촌 오빠는. 동생은 뭐 적었어요? 기말고사 올백 맞는 거랑 커서 아이돌 되는 거. 진짜 둘 다 어마어마하게 원대한 꿈을 꿨네. 미대동 농원 앞 광장에서 출발해 어느덧 첫 번째 코스인 구암교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같이 밤길을 걸어서 그런가? 발이 뭔가 좀 더 동그랗고 노란 게 약간 맛있는 호떡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가?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두 번째 코스까지 완성! 구간마다 스탬프 모으는 재미, 그리고 밤에 먹어야 더 꿀맛인 정겨운 간식까지.
맛있게 드세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식은 언제나 옳지만 가을밤을 걷다가 먹으니 어우 더 꿀맛이더라고요. 주먹밥은 진작에 다 드셨네요. 네, 너무 맛있네요. 네. 그냥 이게 안 굽고 먹었을 때는 닝닝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굽고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네요. 일하고 먹는 밥 꿀맛이고 운동하고 먹는 밥이 또 꿀맛이고. 네, 전 국민이 걸어야 됩니다. 어두운 길이라 가지고. 출출한 속을 든든히 채우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구한마을. 9개의 바위가 거북등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지난 2001년 농촌체험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돼 추억의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 여기 구한마을에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완전히 네. 처음 오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도 오늘 처음이시고요? 네. 여기 걷다 보니까 옆에서 막 소우 여물 냄새도 나고요. 너무 고향 생각나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사초롱 불빛에 기대어 깊고 진해진 팔공산의 가을밤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시간. 자, 마지막 스탬프. 고맙습니다. 2시간 남짓을 걸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완주자들에게는요, 특별한 기념품도 주시더라고요. 기념품 받았어요. 득템했어요. 저도 기념품 받았어요. 완성. 가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연주로 이번 야행의 두 번째 행사 힐링 토크 콘서트가 시작되는데요. 욕심내지 않는 것이 제일 정신 건강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마음이 풀이가 될 때 정신 건강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숨바꾸게 돌아가는 세상, 마음을 돌보는 방법부터 낭만적인 선율이 더해져 힐링 야행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이 동화천 이렇게 힐링길이 있다는 걸 와서 정말 알아서 이런 거를 정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시내 가까운데도 정말 이렇게 초롱불을 들고 이렇게 걷는다는 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대구에 계시는 여러분, 여기 동구 지역이 너무 좋아요. 달맞이길 행사 때 꼭 참석해 주세요. 동화천 달맞이길 힐링 야행, 저도 오늘 끝까지 함께 걸어봤는데요. 둥근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또 시민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을 내려놓기도 하고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가을날이 깊어가는 이 밤에요. 이렇게 함께 걸어보는 게 바로 힐링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은은한 달빛 아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힐링. 계절의 정취와 함께 걷는 즐거움까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동화천 달맞이길로 많이 놀러 오세요.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인들은 그들만의 신도시를 세우려 했다. 마산 하포구 월남동 역시 철저하게 일본인들을 위해 계획된 공간이었다. 이 거리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와 상가들이었다. 애님들 가고 우리 영감님이 일본 사람 밑에 심부름하고 있었는 기라. 그래 가고 이제 감시나 이제 이 집을 주고 갔는 기라. 그래 이제 우리 사는 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해방 후 떠난 일본인들의 집은 적산으로 분류되어 한국인들에게 불화되었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적산을 싼값에 내놓았기 때문에 적산 가옥을 불화받은 것은 재산을 늘릴 좋은 기회였다. 그럼에도 단 한 곳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한 집이 있었다. 바로 일본 기와를 얹은 붉은 벽돌집이다. 사람들은 나를 옛 마산 헌병분견대라고 부른다. 헌병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취재하고 이런. 실어봐 죽이는 장소예요. 여기 뭐 앞에 잘 길도 못 걸었죠. 뭐 겁이 나서 무서운 데입니다. 여기. 나를 지은 일본 헌병은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다녔다. 민간인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들은 작은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곳으로 끌려왔다. 분견대 평면은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방이 배치되는 전형적인 근대 관공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방향, 햇빛이 잘 드는 방향에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들이 주로 배치가 되고, 북쪽 또는 햇빛이 잘 안 드는 쪽에는 사적이고 은밀한 업무를 보는 공간들이 배치됐습니다. 이 방은 위치로 미루어 볼 때 고위 간부급들이 회의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지금 이 내부는 원형이 수차례 변경 또는 훼손이 돼서 원래 형태를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저 향나무하고 이 옆에도 일식 가옥들이 좀 남아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나의 내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곳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극한 공포에 내부를 둘러볼 정신 따윈 없었을 것이다. 사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방 어딘가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그 계단, 과연 지하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왼쪽 옆구리를 잘 살펴보면 수리한 흔적이 보인다. 상상해보라. 만약 저곳에 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외부 계단을 통해 누군가 내려왔다면 그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 지하엔 2개의 취조실이 있었다. 사람이 겨우 설 만한 높이의 한평 남짓한 공간이다. 이건 뭔가 태우기 위해서 있던 구멍을 막아놓은 것 같네요. 밖에 굴뚝이 있네요. 이 좁은 방에 일본 헌병과 단둘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헌병이라 보면은 사상적으로 전체 몰고 가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다든가 안 지었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현재 마산대학 학원장인 그는 살면서 나를 2번이나 만났다. 저기 어딥니까? 만주 아닙니까? 아, 저게 만주입니까? 처음 그를 만난 건 대학생이던 그가 학도병 징집을 피해 광산에 숨었다 끌려왔을 때다. 헌병대 새끼가 얼마나 두드려 맞아나 두드려 맞고 나올 때 내가 사진 찍어. 말 못할 정도 우리가 당했죠. 90이 넘었지만 그때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석초이라는 헌병한테 내가 잡혀갔거든. 사냥감을 손에 넣은 그의 표정은 득이양양했다. 그 나를 보더만 일본말로 요문 니기들 기다니 잘 네가 숨어왔구나 이래. 이곳으로 끌려온 청년들 뒤로 문이 닫힐 때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거는 표현 못할 정도 긴장합니다. 내가 뭐 우리가 겁을 내가지고 그거 옳기나 봅니까만 자관 뭐 헌병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를 떨었으니까. 일본 헌병들에게 조선인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이 좁은 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 구전에 따르면 해방 후 취조실을 조사했더니 인골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1945년 8월) 태극기가 거리를 활보했다. 그토록 환희에 찬 조선 사람의 얼굴을 나는 처음 보았다. 일본 헌병대가 떠나고 신음소리도 그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기대를 배신한다. 일본인들이 떠나고 붕견대는 두 번째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정보기관으로 사용하게 되죠. 해방 뒤에는 특무대가 때가 있다가 뒤에는 해양공사라고 때가 있는데 우리 뭐 무슨 일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고 해양공사라고 명칭이 바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 그래 근데 사람도 별 얼렁거리지 안 해요.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 한국 군인들 방첩대. 건물에게도 팔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문하는 곳으로 쓰였다. 그렇게 이 사람은 나를 또 한 번 만나게 된다. 총소리가 펑펑펑 나는 게라. 이 총소리가 또 무슨 총소리인고. 1950년대 그는 마산 법학 야간 전문대학을 만들었다. 마산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 아래 유명 법조인들이 뜻을 모았다. 어느 날 무장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했다. 특무대, CIC라고 했다. 특무대라 부니까 그때는 잡히면 죽일러 9.514. 이놈이 그것도 헌병대 어디면은 내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숨기 봤던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숨기지 말고 말 다 하라고 일사하는 게라. 대학 건물 마룻바닥에 무기를 숨겨놓고 마산 헌병대를 점령하려 했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 그런 일이 없다 이러고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서 저져서 요 컵을 갖다 제트를 갖다 탁 젖자 우드님 던진데 보니까 요 내가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몰라요.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피가 막 나오는데 손을 대보니까 손이 쑥기 뜨거는 거라.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빨갱이라는 한마디에 목숨이 오고 가던 시절이었다. 김 회장이 저어서 지절 다니면서 그 물을 좀 달라고 그 손을 잡고 해서 그래 이제 김 회장한테 줬단 말이야. 주신 잘 주니까 거기서 꿀뚝뚝 마시더라. 마신 게 또 그 지조한 놈이 이 새끼가 죽을 놈이 마시면 뭘 하는 거 또 두들 패고 나중에 보니까 특무 상사가 아니고 저 오연대 도주배인데 오연대라고 데가 연대가 있었던 분이 거기에서 도망병이라. 도망병이 요 와서 특무 상사 행사를 하거든. 그렇게 내 안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건 비극 속의 희극, 희극 속의 비극이 계속됐다. (1990년) 윤석양 이명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국방부는 시내에 있던 정보기관들을 군부대 내로 철수시켰다. 지금 내 안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 도시 안에서 섬처럼 서 있다. 나는 고맙게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아픈 역사로 서 있는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남겨놔야죠. 역사는 잊으면 안 되니까요. 예. 아무리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을 해야지 없앤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그래 아깝다 이거지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일제잔재라고 한다. 맞다. 동시에 나는 무고한 이들을 탄압한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찢어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페이지지만 다시는 나 같은 잔인한 흔적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남아있다. 헌병 붕견대 건물도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도시의 건강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리가 없어. 야, 너 다리 한쪽이 없다. 왜 이래요? 자라야. 얘는 양인데요. 산에 올무에 걸려서 다리 한쪽이 없어요. 하지만 새끼 낳고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구구간을 든든하게 해줄 아침 메뉴는 뭘까? 시금치 된장국이다. 지금은 시금치가 제철이다. 아유, 아줌마 문 좀 고치세요. 와, 산에 가는 것보다 이거 문 여는 게 더 니다. 잘 열면 됩니다. 아우, 시원해. 구구간이 궁금하다. 10.2km. 산청과 하동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산청, 덕산, 옛날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애기 기저귀 삶는 냄새 나네요. 아이다. 덕이 많아 덕산. 아마도 이 아침볕도 한덕할 듯 싶다. 산도 길게 누워 몸을 말리는 중이다. 돌틈에 속삭이는 햇살이 어느새 실루엣을 만든다. 덕산장 장마 조정명 아침부터 젖었다. 오정 무렵 되어서는 막걸리집 파전 내음도 젖었다. 장옥 넘어 넘실거리는 덕천강 물소리도 젖은 채 간다. 만물상의 트럭도 구곡산 중허리까지 내려온 낮은 하늘도 젖었다. 길동무 혜님께서 여기 산다는데? 지리산 둘레길 혼자 가도 좋지만 같이 가야 맛이다.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구만. 뱀 씹어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닭아빠라고 들었습니다. 예. 닭아빠. 길동무로 릴레이 예. 두 번째. 예. 오늘 같이 가실 수 그럼 있는지. 지리산 둘레길 한번 걸어야죠, 같이. 예. 닭과 함께 15년. 둘레길은 진작에 다 돌았다. 안성맞춤 손님을 위해 둘레길 행동식을 준비한다. 나왔다. 딱 하나 나왔죠. 예, 여기 얼레지 피는 마을인데 엘리제가 아니고 얼룩얼룩 졌다고 얼레지 풀이름이에요. 아, 풀이름? 길동무와 맞이한 첫 번째 마을. 여기 보면 바위가 크게 세게 났죠. 금환낙지라고. 그러니까 금가락지가 떨어진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터가 좀 맹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동화마을은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 이사 들어올 때는 너무 외지고 오지가 돼가지고 울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 너무 적이 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돼가지고 나갈 때는 또 나간 거예요. 이런 오지가 내 시집을 가가지고 내가 혼자 살았어.
자식 귀엽네. 송아마을 곶감. 둘레길이 더 꼬들꼬들하다. 들러서 맛보고 가자. 둘레길은 책임 여행의 시작입니다. 나눔과 공존을 생각하는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태 마을에는 구구간 유유 쉼터가 있다. 아버지, 당신은 산입니다. 세상의 어떤 큰 바람도 흔들리지 못하는 산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바다입니다. 나를 낳아 젖먹이며 키우셨던 생명의 바다입니다. 산과 바다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고맙게도 이쁘기까지 하다. 지리산 제피와 흰 쌀밥을 먹고 옛날로 돌아간다. 숲 선생님, 저 코뿔소예요. 안 나무의 종지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보리개떡장. 보리개떡장?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보리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보리쌀로 그래가 또 매주 띄우듯이 떼어가지고 그래 또 가루로 내가지고 그래갖고 장을 담은기라 고추 가루하고 섞어가지고 그래 보리개떡장이라. 그래 며느리 한번 띠부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초콜릿인데요? 약간 초코맛도 나고 아카시아 향도 나면서 세르비아 향도 나고. 약간 새콤 달콤. 꿀맛도 나고. 꿀맛도 나고. 아, 이거는 진짜 맛있어. 몸에도 좋고. 그만. 며느리 다 먹어. 할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금방 밥 먹었는데 또 금방 중태에서 유전마을까지 순식간에 왔죠. 10초 만에 온 것 같아. 자, 우리 밀양 며느리.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 솔방울 형상한 거예요. 요 근데 모양이. 자세히 보면은 네. 솔방울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빨간 거 2개? 이렇게 하나 가깝다. 네. 왜 5개로 나눴을까? 항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구나. 여기가 함양이에요, 빨간 거. 네네. 그다음 여기 산청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딜 것? 제일 밑에는? 여기는 하동. 제일 마지막 하동. 정답. 현위치 진짜 어딜까요? 현위치는 우리가 여기쯤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요. 산청에서 하동 넘어가는 딱 여기가.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딱 가거든요. 하동에. 무슨 트리? 근육나무예요. 근육나무. 알통나무라고도 보면 근육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죠? 몰라, 다 알아. 날씨가 있잖아. 장미잖아, 장미. 아니야, 근데 그냥 장미가 아니고 산장미. 그래 피니까 들장미. 다른 이름으로 손을 찌르니까 찔레. 찔레의 다른 이름이 들장미예요. 그래서 들장미 소녀 캔디는 찔레 소녀 캔디. 또 안 커도 되니까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초록 걸음은 지리산 둘레길을 날 잡아 돈다. 유전마을 곶감은 막바지 선텐 중이다.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갈치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옛날에 하동 사람들이 산청 덕산장에 이제 장보러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장보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동과 산청의 경계. 이쪽은 산청, 이쪽은 드디어 하동에 왔어요? 하동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빠야. 집이 사온다. 안녕. 하고 오는 길이네. 그렇죠. 그럼 동생은 갈치 사오는 거야? 여기서 갈치째는 바다 갈치가 아니고 칡갈자 가려요. 칡이 많아서 칡갈자예요. 계란. 역시 자연 속에서 자란 닭이 나은 거니까 정말 계란도 맛있네요. 좀 더 지났죠. 나이가.
25기들이 난 건데. 꽃꾼의 25기들아 잘 먹었어. 숲을 또 새롭게 보기 위해서 이 거울을 이용하면은 전혀 새로운 모습의 숲을 볼 수 있어요. 거울요? 네, 거울을 어떡해? 보면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 이쁘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의 눈으로 보면 숲이 이렇게 보여요. 아. 잠자리 눈이 위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니까 잠자리의 시각으로 보면 숲이 이렇게 보여요. 길동무 별명이 숲샘인 이유를 알겠다. 덕분에 대숲을 잠자리로 날았다. 둘레길 9구간 손거울 하나 데려가자. 촘촘한 연두빛 터널을 통과하면 새소리 앙증맞은 작은 연못이다. 와, 나무 굉장히 많죠? 아니, 저 나무 말고 물나무. 여기 감나무잖아요. 네. 감나무는 이제 고엽나무하고 접을 붙이잖아요. 아, 열매 많이 열으라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소독하는 것 같아요. 그죠?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벌레들이 침입 못하게. 오늘 며느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 이거 아세요? 이거. 오, 이게 뭔지 아세요? 오, 막 씨가 날아가는 거. 장모님의 사이사랑을 잘 설명해주는 저거예요. 풀이에요. 오,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난 미워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장모님이 네. 사이가 오니까 찌개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가지고 찌개 멜빵을 만들어준 거예요. 뭐 이렇게 자부사진데 이렇게 약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찌개에 얼마나 짐을 지겠어요. 얼마 못 지겠죠. 그러니까 사위 일 적게 하라고 이거로 멜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풀 이름이 사위 질빵? 우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아세요? 며느리 미식기에 반대되는 말이네 이거. 그렇죠. 아, 따라. 사위 질빵이에요. 사위 질빵. 사위 질빵 나무를 끝으로 숲샘의 촘촘한 둘레길 해설은 종점을 향한다. 종지까지 온 거예요. 아, 예!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공무원 건너라 고생했습니다. 아유, 제가 모르는 거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고 22구간 도착할 때쯤이면 이제 둘레길 박사돼 있겠죠? 그렇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더 계속 길 잘 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숲샘.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 뜻이 있었어 그래. 아, 박사 되겠어 둘레길. 자, 다음 주 봐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야, 동현아.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